몽블랑 솔리테어 제품 중에서 블루 아워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출시한 지가 한 2015년 이 정도 돼서 이제 후속 모델도 출시된 이제 구형 모델이 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 출시된 신형보다는 아직까지는 더 구형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라카, 황동 베이스의 라카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헥사곤이라고 그러죠. 오각형 패턴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 반복되는 프랙텔 모형으로 해서 굉장히 반짝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새로 출시된 신형 모델은 이것보다는 문양이 약간 더 커지고 색깔도 연해지고, 그 다음에 립도 이렇게 옛날 혹시 제일제당 백설표 그 로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그거를 연상시키죠. 이렇게 꼭 눈송이 같이 이렇게 립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새로 출시된 블루아워는 이제 용이 각인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 용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제 구형을 구입을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제 눈에 띄어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아쉽게도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헛발질이라 그러죠. 잉크 흐름 끊기는 현상이 너무 심해서 막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정말 눈에 쓰기가 좀 약간 불편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은 그런 헛발질이 있어서 이제 AS를 보낼까 이제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최소 이번 주 안으로는 다시 매장으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몽블랑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공장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공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량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전시를 해놨겠어요. 많은 사람 손을 거치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만지다가 보면, 혹은 또 물건을 잘 보이기 위해서 닫거나 그러면서 수없이 전시하고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립이 살짝 틀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탓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200만 원이 넘는 몽블랑도 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제품에 정말 불량이 생기면 심리적 타격이 크죠. 왜냐면 이렇게 비싼 제품은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살까 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맨날 며칠 고민을 하고 얼마나 살까 말까, 뭐 통장 사정부터 시작해서 저런 제품이 나한테 굳이 필요한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궁리 끝에 결국은 지름신에게 패배를 선언하고 구입을 하는 게 이런 제품인데, 딱 집에 와서 써보니까 잘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또 쓸데없는 짓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인생의 교훈을 얻는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 심리적 타격이 좀 있는 거 외에는 저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몽블랑도 이렇게 오로라만큼이나 저에게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닌 제품이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몽블랑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보통 만년필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펜을 가장 좋아하세요? 혹은 제가 만년필을 이제 처음 써보려고 하는데 어떤 펜을 사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년필을 어떤 게 더 좋으냐 보다는 그 해답은 본인이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만년필을 정하는 거죠. 내가 만년필에 맞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테 만년필을 많이 쓰나. 그러니까 아침에 회의를 할 때 메모하는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볍고 작은 펜이 좋겠죠. 그리고 새 필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매끄러운 펜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 말하는 걸 빠르게 쫓아가면서 적어야 되니까 굉장히 매끄러운 펜이
펜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볼펜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인 용도로 쓰느냐 아니면은 무언가 많은 필기량을 적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사인 용도라면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거나 아니면은 잠깐 열어서 쓰기 때문에 펜이 조금 무거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런 고가의 펜도 굉장히 하나 가질만 하죠, 상징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문자를 적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로 영어나 외국어 같은 거를 많이 적는지 한글을 많이 적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죠. 영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에라면 이 몽블랑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오노토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 정말 유리에 쓰는 것처럼 미끄러운 펜이에요. 정말 버터 필감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오노토 펜 정말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써봤던 어떤 펜보다도 매끄러워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런 것 같아요. 펜 자체에 길들이는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최상의 필기감을 자랑하는 그런 펜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버터 필감을 사랑하시는 분, 만년필이라면 술술 써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오노토 펜 제가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리고 이렇게 파커와 듀오폴드도 굉장히 좋죠. 이것도 필감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 같은 것도 또 무겁기도 하고요. 사인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요 세 가지 정도는 영어 필기 같은 거, 외국어 필기 같은 거, 아니면 한글을 흘려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펜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주로 쓰지만 나는 좀 예쁜 글씨를 자랑하고 또박또박 쓰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일럿 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파일럿 펜, 혹은 이렇게 펠리칸도 좋죠. 펠리칸 중에서도 EF 사이즈 펜촉을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펠리칸 이게 74인데요. 그러니까 커스텀 74인데 이 펜의 좋은 점이 뭐냐면 글씨를 또박또박 이쁘게 쓰게 해준다는 거죠. 가벼워서 필기량이 많아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SF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쓸 때 굉장히 폭신폭신한 느낌을 줘서 쓰는 재미도 있고요. 또 낙서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쓰는 게 재밌거든요, 필기감이. 그래서 또 굉장히 가볍고 작아서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한글 쓰기에는 특히 이제 난 필기량이 많아, 워크호스를 원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펜입니다. 그리고 요 펠리컨 이제 화이트 토토이지죠, M400인데 이 펜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정말 최강이죠. 펜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펜 자체가 굉장히 작으면서도 한글 쓰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필기감이 살짝 매끄럽지 않고 뻑뻑합니다. 근데 한글을 잘 이쁘게 쓰려면은 매끄러운 펜 갖고는 힘들어요. 볼펜 가지고 이쁜 글씨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연필이나 그런 걸로는 쓰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시고 싶으신 분은 오히려 살짝 뻑뻑한, 그러니까 필기감이 살짝 거친 펜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끄러운 펜 가지고는 습관적으로 글씨를 막 날려 쓰게 돼요. 그냥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기량이 많거나 남의 얘기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빠르게 적어야 하실 분들에게는 적당하지만 글씨를 또박또박 이쁘게 나만의 개성 있는 필체를 쓰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적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글씨를 굉장히 잘 쓰려면은 요것, 그리고 만약에 고가의 펜 중에서 한글을 잘 쓰시는 펜을 찾는다 그러면 정답은 오로라입니다. 이거는 한정판이랑 굉장히 비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로라 88 그 정도를 구매하신다면 5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 때 나에게 주는 선물 그 정도로는 가능할 수 있는 금액대라고 봐요. 오로라가 한글을 잘 쓸 수 있는 이유는 필기감이 살짝 거칠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사각사각거린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저도 오로라를 써볼 만큼 써봤는데
실제 느낌은 살짝 뻑뻑하다, 거칠다 이 정도지 사각사각하지 않아요. 어떤 만년필이 바늘로 종이를 긁는 것도 아닌데 사각사각 하겠어요. 실제로 사각사각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만년필 갖고 쓰지를 못해요. 짜증이 나서. 그냥 보면 살짝 뻑뻑하다, 살짝 거칠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정도 느낌이 한글을 쓰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글을 쓰는 펜 중에서 살짝 고가 그 정도 펜을 찾는다 그러면 오로라를 찾으시고, 그 아래 등급으로는 펠리칸, 이것도 비싸거든요. 한 40만원대니까 비싸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파일로트 74, 커스텀 74. 저는 이 정도, 왜냐면 몸차가 살짝 가늘기 때문에 쥐기도 좋고 오래 써도 피곤함이 덜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74 정도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년필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정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환경에 있다는 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종류의 문자를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자주 쓰는지, 빈도수, 내가 이 펜을 들고 다니면서 쓰는지 아니면 책상 위에 놓고 쓰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보시면 그 범위를 좁혀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필에 맞추지 마시고 나한테 맞추세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년필에 맞춰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몽블랑으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만년필을 보여드렸는데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렇게 헛발질이 있으면 심리적 타격이 2배, 3배로 와요. 결국 내가 속물에 불과했구나 라는 인생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뿐이죠. 내 돈 주고 말이죠. 그래서 만년필은 쓰면 쓸수록 참 좋은 게 이렇게 인생의 교훈까지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펜들과 더불어서 실용적인 펜들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만년필을 쓰다 보면 자꾸 비싼데 눈이 가기 마련인데요.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중심 꼭 잘 잡으시고 내 위주로 생각해서 만년필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자기 분수에 안 맞는 비싼 펜을 고르시면 남들이 보기에도 살짝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내 돈 주고 그런 부작용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만.